사탄의 하수인들이 건설한 거대한 바벨탑을 허물자 7번째 시간입니다. 군에서 부사관들은 초임 장교보다 여러 분야에서 뛰어납니다. 지형지물에 익숙하고 장비 조작 능력과 숙련도에서 훨씬 뛰어납니다. 모습은 장교이지만 부사관에 비하면 여러 가지로 부족하죠. 특히 특전사나 특공대 같은 경우에는 전술 전개에도 부사관이 훨씬 탁월합니다. 그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소대장이 자기 자리를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영관장교 이상은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어먹듯이 나몰라라 하고 부려먹기만 합니다. 사고무친, 사방을 둘러봐도 기댈 구석이 없는 초급 장교들입니다. 육사 출신들은 될성 부른 나무로 분류되어 잘 대해줍니다. 부자들이 보리밥에 고추장 발라서 한 그릇 뚝딱 하면 야, 복받을 나이는 달라 이렇게 말하죠. 가난한 집 아들이 그렇게 먹으면요, 얼마나 굶었기에 볼을 헤비며 먹냐 혀를 끌끌끌 찹니다. 여러분, 사회적 편견이란 것은 이토록 무섭습니다. 사회적 라벨에 주홍 글씨가 한번 새겨지면 정말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서울대는 뭔가 달라도 다를 거야. 육사는 뭔가 달라도 다를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육사 출신들은 전투화에 흙이 묻기도 전에 전속보관이나 상위 제도로 가기 때문에 소대급 장교들이 겪는 애환을 몸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100km 전술 행군 때 기관총 사수가 져야 하는 기관총을 대신 메고 전투복 겨드랑이가 땀 소금에 절여서 하얘지고 빳빳해진 경험 따위는 아예 없습니다. 물집 잡힌 병사들의 발바닥을 보면서 대추나무 가시로 물집을 따주는 경험 같은 거는 진짜 없죠. 이번 12.3 계엄 사태에 있어서 대령 장군들의 모습을 보면 전장에서 단련되지 못하고 다듬어지지 못한 장교들의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잘 길러진 콩나물 같습니다. 보기는 좋지만 작은 외압에도 문드러져 버리는 고급 장교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4년 가을에 육군 보병 제53사단 127연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김특중 소위가 무장 탈영하는 일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어째 이런 일이 있냐면 노발대발 하셨고, 마침 그날 저녁 먹으러 세종문화회관 뒤로 가던 저는 삐삐를 받고 급거 사무실로 들어가니까 각하 하명 사항이라면서 어째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지 내일 아침까지 보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명령은 저녁에 내리고 내일 아침에 보자는 것이 그 당시에는 관행처럼 되었습니다. 저녁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저는 명령을 받은 것이죠. 10중 8구는 불평하면서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시간 끄는 거죠. 그러나 저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했던 상황, 내가 반드시 뜯어 고치리라고 결심했던 일을 실행에 옮길 제로의 찬스가 온 것입니다. 저는 기쁨과 희열에 들떠서 그날 밤 꼬박 새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소대장 길들이기. 여러분, 네이버에 소대장 길들이기 쳐보십시오. 많은 내용 있을 겁니다. 그 내용 제목부터 제가 만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군의 실태를, 하급제대에서 일어나는 실태를 고발장을 만들어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님께 보고하게 된 것이죠. 그때까지 국군은 하나회를 중심으로 유지되었고, 쉽게 말하자면 하나회는 진급노래에 정신이 없었죠. 보직은 최소 기간만 복무하고 차상위 계급으로 진출하기 위한 구색만 갖추면 되었고, 오직 자기들끼리 교류와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관계망 구축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권력의 비호를 받으니 거침이 없었고 일반적으로는 용기 있는 장군처럼 여겨졌습니다. 지금 권력의 비호를 받는 좌경화된 공직자들이 가짜 영장을 만들어 그것도 대통령 관저로 경력 3천여 명을 이끌고 쳐들어가는 걸 보십시오. 가짜 권력의 비호에 눈이 돌아가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권력의 장막이 벗겨지는 순간에 그들은 저작거리의 장삼이사와 같은 본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역사를 보는 저의 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멀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권불 10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영원할 것 같은 권력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토록 지엄하던 흥선 대원군 나라의 권력도 10년을 가지 못했습니다. 안동 김씨, 풍양 조씨, 권자는 오래 갔죠. 그들은 왕을 세워놓고 그 아래에서 호가호위했기 때문에 권력을 오래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권이 아니라 신권을 잡은 것이죠. 남양 홍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종중, 종북 좌파들은 왕권까지 잡으려 하니까 사달이 난 겁니다. 국민혁명에 의해 실체가 발가 벗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특중 소위는 소대급에 만연된 부조리, 하극상의 치를 떨고 이를 고발하기 위해 무장탈령이라는 초강수,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결기를 감행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 소대급 병사들 사이에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소대장이 부르면 반대쪽을 보고 대답하는데 예가 아니고 왜도 아니고 하고 어정쩡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 관물대의 소대장 칠모 위에 분대장 칠모를 얹어놓는다.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죠. 야외 훈련 시 소대장 법은 깨진 식기에 담아준다. 깨진 식기가 없으면 일부러 발로 밟아서 찌그러뜨린다. 이 개한테 개밥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반찬은 몇 개만 극소량으로 한다. 배고프면 나가서 라면 끓여 사채 먹어. 이거죠. 등등 30몇 가지 정도의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병장 월급이 200만 원입니다. 육군 소위 월급은 2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병장들이 소위 소대장 말을 잘 들을까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월남전 마치고 육군의 위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전쟁 수당을 받아 주머니가 넉넉한 하사관들이 소대장 알기를 개밥에 뭐로 알았습니다. 퇴근할 때 한잔하러 가자고 꼬드겨서 술판을 벌입니다. 한잔 들어가면 소대장님 아니라 어이 소대장 한잔해 이럽니다. 그러다가 한잔 더 들어가면 어이 아버님 한잔 받으시게 하다가 나중에는 야 임마 한잔 받아 하면서 술잔을 던져서 받게 합니다. 지휘체계라고는 찾을 수가 없죠. 소대장이 아니라 대대장까지도 그들의 지갑 앞에 입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대대장이 출근하면요. 대대장 부인이 반합을 들고 유병소로 갑니다. 유병이 반합을 받아서 국과 밥과 찬을 담아주면 그걸 받은 대대장 부인이 집으로 가지고 와서 아들 밥 먹이고 대대장 사모 자기도 허기를 달래야 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이놈의 세상은 배가 고파도 문제요 배가 불러도 문제입니다. 진해 해군사령부에서는요. 낮에는 준장이 지휘관인데 밤이 되면 공산당 간부가 대장이라고 합니다. 그는 직책상 하사관이었지만 밤이 되면 술자리를 만들고 지휘관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 지휘관이 와서 꿇어앉아서 술잔을 받게 합니다. 너는 주간 지휘관이지만은 야간에는 내가 사령관이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 당시를 기억하는 저희 선배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나라 군대 하죠. 하부는 훈련을 하지 않고 하사관과 병사들에 의해 장악되어 주먹구구식으로 움직이는 사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새 민노총에 장악된 국가기관 공영방송이 여실히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부는 지휘체계가 붕괴되어 지휘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상부는 지휘체계가 없고 하부는 훈련을 하지 않으니 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 세월호 사건 때 해경을 보면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부는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상부는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몰라서 허둥지둥합니다. 구조 헬기가 침몰하는 세월호 상공에서 30분인가 떠서 빙빙빙빙 돌다가 연료가 고갈되었는지 돌아가 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모든 선박은 상부에 공용 방송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마이크를 들고 배 안에 있는 선원이나 승객을 통제할 수 있죠. 여러분 지하철 타시면 각 한 좌우마다 마이크가 있습니다. 뚜껑을 열고 마이크를 들고 얘기하면 기관사와 통제할 수 있고 통화할 수 있고 그 통화를 지하철 지휘본부에서 다 듣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 헬기에서 해경 한 사람이 레페를 타고 내려와서 그 마이크를 잡고 선원 여러분 갑판으로 나오세요 했으면 단원고 학생들은 거의 죽지 않고 살릴 수 있었습니다. 지나간 얘기지만요. 부평에 있는 어느 여중에서 그때 사고난 그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되어 있었답니다. 교관 선생이
여선생에게 타고 갈 배를 사전 답사해 오라고 보냈습니다. 그 선생이 가보니까 여간 흡수한 게 아니었어요. 여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승선할 배가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문제점을 메모해 왔답니다. 그 다음날 회의 시간에 교감이 물었어요. 네,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감이 무안을 준 겁니다. 신빙 여선생이 뭘 안다고 말이야. 교감 교장이 결정한 사안에 토를 다느냐. 이런 식으로 공개 면박을 했습니다. 발끈한 여선생이 메모한 공책을 꺼내놓고 조목조목 답사한 결과를 공개하고 이대로는 안 됩니다. 재결정해 주세요 하고 거기서 완전히 판을 엎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소란을 거쳐서 결국은 그 배를 타지 않기로 하였고 바로 그 배에 단원고가 승선하게 되었답니다. 지금 그 여선생은 그 학교 학부모들에게 영웅처럼 기억된다고 합니다. 소신 있고 용기 있는 여선생님 덕분에 자기 딸이 죽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흑암에 구름이 짙어도요, 정말 정의란 싹은 솟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군사정권 때도 용기 있는 사람이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민주화 정권의 그 학정에서도 용기 있는 사람이 일어났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렇습니다. 덮으려도 덮어지지 않는 게 정의로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용기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지켜지고 발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세상은요, 박수받고 출발한 많은 조직이 결국 거꾸로집니다. 전교조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 하나회도 그렇고 많습니다. 아마 우리 법 연구회도 그럴 겁니다. 자기 딴에는 박수받고 출발했을 겁니다. 출발은 건전한 기계를 가지고 했지만 거기에 악의 세력이 깃들고 또 자기들의 지위가 올라감에 따라 이익의 눈독을 들이면요, 괴물로 변합니다. 노조위원장은 통상 4선, 5선, 6선, 7선 연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노조위원장이 되면은 15년 이상은 무조건 하는 겁니다. 하여튼요, 소대장 길들이기는 저의 노력으로 그 실체가 대통령께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하급 장교들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들의 사기를 진작해야 합니다. 우야만 되노. 대통령님께서 군부대를 수시로 숨쉬하시고 훈시하실 때 장병들 격려하시는 그 말씀을 추가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기본이 아니냐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화 세력, 특히 등산화 세력, 한평생 하는 일 없이 오로지 군부 독재 타도를 내세우고 이리저리 몰려다니며 황야에 들깨가 닿던 사람들이 권좌에 오르니까 머리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김영삼 추종 세력은 노동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을 할 수 있고 김대중 추종 세력은 노동부 장관까지는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조소가 있었던 세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는 하나하나 일일이 보고해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대장 지휘 활동비를 만들어야 된다고 건의했고 감사를 받지 않고 소대장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15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이렇게 병력 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획기적인 건의 아닙니까? 이 건의를 대통령께서 제가해서 시행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마 지금도 이 제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대장 지휘 활동비 받는 소대장 여러분, 그거는 지금 무명의 이 유튜버, 무명의 목사, 무명의 설교자의 그 밤샘 어린 노력 덕분에 탄생한 거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초급장교 처우 개선비를 빵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그들은 건강한 조직을 와해시키고 자기들이 쪼물락거리기 좋은 군대로 만들려고 합니다. 저출산으로 입영 대상이 줄어드는데 병장 월급을 200만 원이나 주면요, 복무 기간이라도 늘려서 병력 회전율을 줄이고 숙련된 전투병이 되도록 해야 하는 거, 이거 당연지사 아닙니까? 그런데 용기와 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번 무너지면 고속으로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고 결국 나라는 기울고 백성들은 고통을 받다가 죽음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 동서고금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사탄의 하수인이 만든 목사들이 만든 거대한 바벨탑을 허물자는 7번째 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할까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변개된 성경은 로마 가톨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고신교단을 비롯하여 심지어 신천지, 구원파,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까지 보는 성서입니다. 제7일 안식교까지 보는 성서입니다. 이들 중에 이 성서가 잘못된 것임을 아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왜 고치지 못할까요? 이미 형성된 거대한 이익의 카르텔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버전으로 만들어서 교회에 다닌다는 집에 가보면 평균 대여섯 개, 많게는 10여 권의 성서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익 앞에 눈을 감은 선지자들입니다. 통턴할 노릇 아닙니까? 그 성서를 들고 성도들을 속여먹은 세월이 100년을 넘습니다. 세상 권력은 10년이면 변하는데 기독교 권력은 100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고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 도우심으로 내 팔자 좀 고쳐보려고 왔는데 괜히 그 뭐 성경 몇 구절 잘못된 거 가지고 떠들면은 복 날아가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예상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하죠. 그런데 잡아먹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저의 사랑하는 자녀들일 것입니다. 올바로 된 성경 한 권 손에 드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결심과 결단을 촉구드립니다. 말씀 보존학회 발간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